29쪽, 우리 29쪽 등록면에서의 과세권자 납세무자 들어갈 차례가 것 같습니다. 등록면에서의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보시면은, 자, 일단 등록면에서의 과세권자 확인할까요, 여러분? 취득세와는 달리 등록면에서 누구다, 여러분? 밑줄 도 또는 구죠. 도지사 또는 구청장, 도지사 또는 구청장. 그 다음에 밑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밑줄. 그래서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알게 뭐죠,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죠. 자, 이때 납세지를 보시면 여러분 항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예외시 없이 어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재지가 되겠죠, 소재지. 근데 요즘 니은 디귿 여기까지 보세요. 예. 그래서 니은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밑줄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등록관청 소재지죠. 등록관청 소재 체킹 밑줄 치시고요. 디귿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할 때는 이때는 즉 추가 담보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디귿은 추가 담보 제공하는 거. 그럴 때는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자 밑줄 어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처음 등록하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특히 디귿은 2건 이상의 추가 담보 제공할 때는 한 건의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록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 얘기고요. 리얼 기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마지막 등록관청 소재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납세무자 봅시다. 납세무자 별표 하나. 납세무자 별표 하나. 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왔었고요. 최근에 기출회차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예. 자, 공보상의 등기 등록을 받는 밑줄 누구죠, 여러분? 등기 등록부에 기재된 명의자 밑줄. 한마디로 등기 명의자가 납세무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기 명의자 밑줄.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등기 종료 때는 등록 면허세 납세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외울 필요 없이 그 등기부에서 나오는 명의자가 납세무자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명의자는 사실상의 권리자다, 외관상 권리자다. 동그라미 외관사.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실질 과세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무슨 주를 취해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형식주의.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상이란 말이 절대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옵니다. 그래. 정하나 사실상 X. 등록 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절대 사실상이란 말이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외관상이 나왔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보죠. 예를 들어서 자, 최근에 이렇게 개별 문제 그 보기 지문에 나오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때 등록 면허세 납세무자 누구냐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자 명의라는가 채무자 명의라는가? 채권자죠. 저당권이니까 채권자의 권리를 발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자가 바로 채권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채권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거죠. 근데 저당권을 뭐 하면 말소를 하면 이때는 저당권 설정 의무자에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여러분?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무슨 등기인지 설정 등기인지 말소 등기인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임차권 가볼까요 여러분? 임차권. 자, 임차권 설정 등기한대.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는 누구의 권리를 부하게 한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임차인이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바로 임차권자가 되면서 바로 등기 명의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임차권을 뭐 하면? 말소한다. 그럼 이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인이 설정 의무자가 됐으니까 납세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할까요? 지상권 해볼까? 지상권 설정. 자, 지상권 설정 등기야, 그러면. 그럼 지상권은 누구의 권리를 부하게 한 거야? 지상권자, 즉,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뭐 한대, 이제? 말소한대, 지워버리겠다고. 그때는 설정 의무자였던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 아니, 등록면허세 납세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 이해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등기 명의자만 찾아가면 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최근에 작년에 시험에 여기까지 이전 등기를 한다. 무슨 등기 한다고요? 이전 등기 한답니다. 그럼 이때 역시 납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등기 명의자. 이전 등기 명의자가 납세는 됐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누가 설정했어? 갑이 설정했어. 근데 이 저당권이 뭐가 된대, 여러분? 이전된대. 누구 명의로? 을의 명의로. 그러면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되니까 이때 누가? 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물어보냐? 누구만 찾으면 돼? 명의자. 등기 명의자만 찾으면 돼요. 오케이? 찾을 수 있겠죠? 예. 우리 집 아저씨도 찾는데 이거 못 찾겠냐고. 우리 집 아저씨 안 찾을까? 예. 안 찾아? 그래. 나간 놈 안 찾는가?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등기 명의자만 찾으면 돼, 여러분. 됐어. 그래서 여러분, 그 맨 밑에 통칭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지방세법상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 여기서 공부를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등기부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를 받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명의자. 그때 권리자야, 의무자야. 명의자는 권리자가 항상 등기 명의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되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통칙 보세요. 기본 통칙. 자, 1번.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자, 등록이 됐어. 일단 등록이 됐는데 그 이후에 법원의 판결 등에서 등록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대. 그래서 결론, 등기가 다시 어떻게 됐대? 말소되었대.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이미 당초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냈던 거를 말소가 됐으니까 돌려줘야 되느냐 안 돌려줘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등록면허세 무슨 주니까? 형식주니까 일단 뭐가 이루어졌으면?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그 이후에 원인행위의 무효나 취소에서 등기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밑줄 결론,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가오납으로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환급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그걸 출제 살짝 물어봤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봐. 일단 등기가 이루어졌어.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요 등기가 어떻게 해서 말소돼서 등기 말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소 등기하는 거죠. 종전 등기 어떻게 하고 X 표시하고 등기 말소 등기 들어가겠죠. 근데 등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지워져 버리지 등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소 등기가 들어가니까 그 당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결론 낼게요. 환급을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일단 뭐가 이루어졌으면? 등록이 이루어졌으면 이미 한번 기재가 된 거잖아. 행위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에 원인행위의 무효나 취소로 인해서 등기가 어떻게 돼서 말소되었어도 환급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할 수 없다. 요거 동그라미 마지막 것만 보면 돼. 2번 갈게요. 밑줄 지방세 체납 처분이야. 그러니까 이 지방세 제날짜 냈어 안 냈어? 안 냈죠.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 체납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여기 밑줄. 그러면 이때 이전 등기는 뭐야,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는 뭐야, 여러분? 비과세. 저거 과세권자 명의로 등기하면 뭐래서? 비과세잖아. 그런데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 밑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 밑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 또는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다시 채권자 대위적 등기는 이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동그라미 누가? 소유자가 동그라미 쳐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됐죠. 자,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 자, 지방세가 체납이 돼갖고 강제 집행에서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등기하는 거죠. 근데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초 요 물건에 뭐가 설정됐다? 전세권, 가등기, 압류 등기 설정되어 있는 게 있더란 얘기야. 그럼 이거 다 뭐 해야 돼, 여러분?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소하는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게 한 거니까? 과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한 거니까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즉, 죄송합니다. 비과세, 여기 누구한테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동그라미 누가?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왜? 이자의 명의로 등기해질 테니까. 그래서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된다. 그래서 1번은 환급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2번은 누가 내야 된다? 소유자가 내야 된다. 그거 좀 구분해서 정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비과세.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개별 문제. 비과세.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쫙 치시고 항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오면 누구죠? 과세권자. 자, 그리고 외국 정부가 나왔죠. 또 누가 나왔죠? 여러분? 주한국제기구. 자, 이렇게 취득자가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적으세요. 취득세와 동일. 그래서 항상 과세권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 거죠. 다만 항상 외국 정부 나오면 뭐 확인해야 됐죠, 여러분? 상호주의 확인하신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국가 등은 다 비과세예요, 여러분. 국가 등은 다 비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비과세죠. 왜?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때리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기타가 나온다 그랬어요, 기타가. 그래서 1번, 회사의 정리나 특별 청산에 관하여, 자, 밑줄 맞춰. 법원의 촉탁이죠. 법원장이 등기소장한테 야, 예명의로 등기 좀 해 라고 촉탁할 때는 비과세죠. 2번도 자기가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어요. 2번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 행정 시스템의 어떤 변동이다라고 했었죠. 행정 절차나 행정 업무의 변동에 따른 등기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 절차, 행정 업무의 변동에 따른 등기다 그랬죠. 그래서 같이 볼까요?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자, 눌러보시면 되죠. 행정구역이 어떻게 했다고요? 변경. 주민등록번호가 어디 했어요, 여러분?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죠. 밑줄.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여러분. 그럼 비과세죠, 여러분.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자 결론 밑줄 뭐죠? 단순한 표시사항이죠. 단순한 표시사항. 어디 기재가 되는가? 단순한 표시사항이니까 주로 어디 기재가 되는가? 표제부에 기재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표제부에 기재가 되는 등기에 대한 뭐 여러분? 변경. 그죠? 변경, 회복, 경정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3번 별표 하나. 3번이 제일 중요하네요. 어쨌거나 이제 올해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밑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묘지가 뭔지 모르시면 오세요. 묻어버릴 테니까 그냥.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여러분. 취득세는 비과세 안 해줬다는 게 특징이야. 취득세는 과세야 저거? 취득세는 과세죠. 무슨 세율로 과세했죠? 네, 물어보는 나쁜 놈이죠? 응? 특례세율 2% 과세했죠. 그래도 대답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강의를 합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얘가. 다시 말하지만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과세라는데 특례세를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2%. 그러나 등록면허세 저거 재산세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취득세만 과세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뭐다고요? 비과세. 이때 취득세를 과세할 때는 특례세를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2%. 같이 정리하세요 한꺼번에. 4번은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자, 통집 봅시다.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 체납 밑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등기 등록을 할 때 밑줄. 그럼 이때 압류 등기는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왜 비과세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를 했을 테니까. 근데 자,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참 사람들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참 여려. 예. 내 건물에 내 등기부에 압류 등기 딱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당장 이게 뭐 뺏기는 것 같아. 내일 모레 당장 나가는 것 같아.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막 팍 떨어 여러분. 진짜 은행에서 저당권 체납이 돼갖고 압류 등기 때려버리면은 난리 납니다. 그 다음날에는 막 은행 찾아오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날도 많아요. 압류 등기는 그냥 압류 등기 들어온 걸 본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소유자가 처분을 못하기는 의미밖에 없는 거죠. 당장 환가 절차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간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 들어가기 이전 세전적 조치잖아. 근데 엄청 놀랍니다. 압류 등기 딱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내 건물에 대해서 뭐가 들어와서 재산세 체납 들어왔어. 재산세 안 내고 있으니까 체납 들어오면서 여기 뭐 들어온 거야 여러분? 압류 등기죠. 그러면 이제 놀래갖고 내 안 내. 내요. 낼게요. 압류 등기 되면 내. 많이 내. 그러면 냈으니까 이제 이거 압류 들어간 거 어떻게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때 압류 등기 누구 명의로 들어간 거죠? 지방자치단체 국가세권자 명의로 들어간 거죠. 이때 뭐야 여러분? 비과세. 자, 그래서 요 압류 등기 들어가니까 재산세 어떻게 써? 냈어. 그럼 요거 압류 등기한 거 어떻게 해줘야 돼? 해제 되겠죠? 그럼 해제 등기도 또 뭐란 얘기를 했지? 비과세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결론 압류 해제 이 등기 등록할 때에도 역시 등록면에서는 뭐가 되는 거다? 비과세되는 것이다. 압류 등기 때릴 때도 비과세고 해제 등기할 때도 비과세다. 왜 비과세 주는가? 과세권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니까. 과세권자. 됐어요. 2번은 보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갑시다. 자, 이제 등록면허세 계산합시다. 자, 등록면허세는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표준에다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었던 것처럼 등록면허세는 이걸 뭘로 하라고 여러분? 등록 당시죠.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취득세가 취득 당시였다면 등록면허세는 뭐? 등록 당시 가액이죠. 자, 요때 요 등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완전 동일. 그래서 뭐 원칙과 뭐 예외와 특례 그대로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모르면 계속 몰라죠, 지방세는. 자, 그래서 원칙. 등록자가 뭐 한 가액이죠,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죠. 근데 이 신고한 가액은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요거를 뭐와 비교한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 예외 갑시다, 예외. 이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무신고. 또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다? 적다. 그럼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랬죠. 그래서 원칙이 무슨 가액이고 신고한 가액이라면 예외는 무슨 가액이에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죠. 그런데 취득세 과세표준을 뭘로 했다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했다면 즉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 이런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하면 등록면허세도 뭘로 하려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라 그 얘기죠. 또 우리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요거 건축하거나 뭐 하는 경우로서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기억나시나요? 법인 장부에 따라서 몇 프로를 초과하여 몇 프로 초과 입증하면 90% 했죠? 이놈의 거는 언제 되냐? 자, 19쪽 적으시고요. 19쪽 오세요. 여러분 세법도 공부해 줘야 돼. 응? 세법의 문제수가 16개다고 난이도 자체가 쉽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고. 16개짜리라고 세법은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 일 안다고 나중에 쌍꺼풀 터져. 차라리 합격하더라도 또 쌍꺼풀 터지는 게 낫죠. 쌍꺼풀 터지고 불합격하면 일 나는 거야. 양가로 4번 보세요. 그래서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가격이 몇 프로 이상이면 90%를 초과하면 그때는 동그라미 1번은 물론이고 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반금에 더한 금액을 과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법인 장부로 입증된 금액인 사실상 취득 가격 외에다가 2번 법인 장부는 아니지만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로 입증된 금액이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리고 여기다 또 뭘 더해줘라?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더해줘라. 1번, 2번, 3번을 뭐한 금액을 한다고요? 더한 금액을 과표한다. 이거 그대로 등록면허서에 끌고 오란 얘기야. 또 우리 뭘 봐야 되느냐? 앞쪽으로 더 가세요. 17조. 17조. 맨 밑에 확인된 가격 나오죠? 올해 신설된 규정.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취득가를 과표를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뭘 받았거나 통보를 받았거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밑줄 무슨 금액보다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무슨 금액을 확인된 금액을 뭘로 한다? 과표로 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이걸 그대로 얼른 끌고 오라고. 등록면허세 그대로 끌고 오라고. 그 상일 때 등록면허세가 과세 대상이 된다면 이걸로 그대로 과세하라는 얘기,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31조 계속 나갑시다. 양가리번 과세 표준의 적용에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별표 3개짜리죠. 제일 중요하죠. 등록면허세 과표절 제일 중요한 거. 1번이 별표 3개, 2번이 별표 2개. 이게 등록면허세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특징이야. 그래서 취득세와 똑같은 내용보다는 등록면허세의 어떤 독특한 규정인 1번과 2번이 시험에 답으로 많이 물어봐. 답이야, 얘는 답. 답으로 물어볼 수 있는 급이야. 어디 봐야 돼요? 31쪽이야. 양가리 2번 과세 표준 적용에 동그라미 1번. 갑시다. 등록할 당시에 뭐로 인해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달라진 이게 조건이야. 그래서 밑줄 쳐야 돼.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라졌다고요. 그러면 이때 어떤 금액을 과표를 할 거냐 그 얘기야. 밑줄. 이때는 어떤 금액? 변경된 된자에다 똥을 시뻘게 쳐. 된장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변경된 가액이야. 이걸 변경된 가격을 추진에 어떻게 장난친다고 자꾸? 변경 전 살짝 바꾼다고. 전자 한 글자 고쳐. 세법은 한 글자 찾아내는 거 완전히. 변경된 가액을 과표하라. 이 경우 변경된 가액은 등기일 또는 등록 현재 법인 장부나 뭐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거다. 회차 표시 나와 있죠 거기? 응? 최근에도 계속 시험에 나오는 멘트라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한테 거기 회차 표시 왜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회차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감 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 자, 그러면 당초 취득할 당시에는 이게 1억 원짜리였는데 그것이 20년, 10년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여기에 대해서 자산 재평가한 거죠. 야, 이게 남양주 옛날 토지 20년 전에 얼마였을까? 1억 원일 때.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산 재평가해 보니까 이 토지 가격이 1억 원이 아니라 20억이 됐대. 와, 씨. 대박. 그죠? 남양주 얼마 때 샀는데 1억 원짜리 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산 재평가해 보니까 얼마 됐어? 그러면 20억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 등기를 한다. 그러면 당초 취득가가 얼마라더라도 1억 원이라도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료 가액이 어떻게 하면 달라졌을 때는 이때는 이 종전가액을 하라, 달라진 가액을 하라. 달라진 가액을 과표로 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무슨 금액을 과표를 한다고요? 변경된 가액이야. 재평가 전의 가액 1억 원을 과표를 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재평가된 가액 얼마? 20억을 과표를 하라는 얘기죠. 2번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밑줄 쳐져 있죠? 안 쳐져 있어야지? 예, 쳐 그러면 머릿속에는 쳐져 있잖아 이미 여러분. 아, 뭐를 말하는구나. 채권 금액을 과세표를 하는 경우 어떤 경우라서 적용 합쳐. 우리는 자료가 바뀔 때마다 맨날 새로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료 자꾸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한 놈 갖고 계속 남은 기간 정리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자꾸 자료 바뀌면 바뀔 때마다 적고 항상 또 새로 시작해.
그래서 별로 안 좋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료 많이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딱 한 놈 잡고 그 한 놈 가지고 시험 번호 끊어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특성이 맨날 뭘 주는 걸 좋아해. 그래 또 선생 그래 또 했는데 생각해. 그래서 거기서 많이 마찰이 일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게 각자 방식이 다른 거죠. 저는 공부할 때도 딱 과목별로 딱 한 놈 잡아 서브노트 하나 딱 잡아놓고 계속 그거 하나 갖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학원 갈 때 강의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세법 선생님 뭐 자료가 안 나온대 N병을. 그래서 할 때마다 자료 줘 이제. 그러니까 할 때마다 또 적어. 할 때마다 적어. 적기 바빠. 그러니까 맨날 볼 때마다 새로워. 그럼 여기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이라도 기억하는데 머리는 또 하얗잖아. 우린 순박하잖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서브노트 같은 거는 딱 하나만 줘야 합니다. 근데 강의할 때 그거 또 줘야 돼. 뭐 할 때 또 줘야 돼.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받기만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쌓여 있어 자료가. 그죠? 쌓여 있어. 나중에 어떤 걸 봐야 할지를 몰라. 이걸 봐야 돼. 저걸 봐야 돼. 막 진짜 농담 아니야 진짜 여러분. 마음만 급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돼. 근데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이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거나 좋아요. 여러분이 딱 하나 가지고 그걸 계속 보는 게 제일 좋은 자료입니다. 자료가 나빠서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 그냥 이거 결론 앞으로는 그냥 이거 갖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자료가 나간다더라도 계속 한 곳에다 옮겨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안 그러면 나중에 막판 정리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밑줄 쳐놓고 우리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적용 합쳐. 기억나는 분도 있어요. 자, 저가 뭐죠? 저당권, 경이, 경매신청, 압의, 가압류, 처가, 가처분이 있죠. 자, 이렇게 적용 합쳐. 적용 합쳐. 그럼 얘들은 과표를 뭘로 하라고요? 채권 금액을 하래. 근데 밑줄 조건이 뭐야 여러분 얘는? 밑줄 쳐? 조건이 뭐야? 채권 금액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대 없대? 없대. 이게 조건이야. 자,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죠. 그럼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면은 이 채권 금액에 대한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한 금액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당연히 있으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은 그때는 뭘로 하면 되는가? 그 금액, 일정한 금액을 하는데 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있으면 그 금액인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해돼? 그러면 이때 뭘 할 거냐? 거기 밑줄 여러분 그거죠. 뭐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해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요걸 뭘로 하라 그러면 과표를 하래. 그러면 여러분이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가 가장 현실적인 사례가 뭐래서 여러분?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는 가장 현실적인 사례가 뭐래서? 뭐야?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응? 은행에서 대출해주면서 뭘 설정해? 저당권 설정한다고. 근데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저도 은행에서 근무할 때 개별 해봤지만 개별 저당 설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은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하면 반드시 뭘 설정해라?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대출 약정을 맺으면 그 저당권 종류에 뭐로 돼 있어? 가로로 돼 있죠. 가로 돼 있고 여기 프린트, 인쇄는 이렇게 됐는데 인쇄된 거 여기는 저당권의 종류는 가로 해놓고 은행 직원이 여기다 뭐라고 넣어? 근저당권 해놓고 여러분한테 여기다 뭐라고 그래? 서명 날인 해주세요 그러죠? 대출 안 받아봤어? 담보대출? 여러분 은행 가면은 직원이 서류 내주면 뭐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체크해야 되다 뭐야 그래? 서명 날인 해달라죠? 그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야 은행 입장에서는. 당신과 나 사이의 중요한 계약 조건이니까 별도로 이거 설명해줬고 그거 확인했다는 서명 날인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건 난 몰랐다라고 상대방의 대항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너 여기 내가 다 설명했다고 들었고 네가 사인까지 했잖냐. 들이 재미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은행에서 뭐 하라 그러면 서명 날인을 하라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어떻게 해? 봐야 되는 거야. 봐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 봐 안 봐? 안 보죠.
서명 나르면 예써 해갖고 뭔지도 모르고 막 서명 나르죠.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뭘 설정한다고? 반드시 근저당권 설정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서 또 근저당 저당권 하면 또 민법 아니겠어요 여러분? 민법 하면 또 우리 주전 감옥이고 한 놈도 아니고 몇 놈한테 하냐 지금 하루도 아니고 응? 우리 남양주의 특징이 민법에 대해서 강점이 있잖아. 1차 과목 민법 학계는 우리처럼 많이 하는데 없어. 그래도 뭐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 학원 학교율이 높은 게 민법과 학계는 아주 빡세게 돌려서 그렇죠. 저당권,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당장 지금 현재의 채무에 대해서 채권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죠. 뭐에 대해서 발생하죠? 미래에 발생하는 그 책임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산기가 어떻게 해서 도래했을 때 확정되는 거죠, 금액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확정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채권 금액이 나와 안 나?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는 뭐를 하라고요, 여러분? 과세표를 처분의 제한이 거기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해. 요거 대표리 사례가 받아서 뭐랬어, 여러분?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 뭐랬죠, 여러분? 대출금 곱하기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비율이죠.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은 110%였고요. 기타 부동산 담보대출 때는 120%를 설정하게 됐어. 그러니까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서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원을 대출하세요.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뭘 설정한다고요? 저당권. 그럼 은행에서 대출금이 얼마 나왔는데 1억이 나오는데 저당권 설정 딱 1억을 설정하는 게 아니다고. 1억을 설정 안 한다. 더 한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러면 제가 근무할 때는 110% 했었고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상가, 건물 등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면 120% 설정하라 그래야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금은 얼마지만 1억을 받았지만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다. 얼마 설정한다고? 1억 1,000만 원 설정한다고. 근데 이렇게 저당권 설정한 대출금이 나간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 은행에서 우리 거부터 먼저 주셔. 배당 청구할 거 아니야, 채권자로서. 그럼 은행은 얼마까지 배당 청구할 수 있어? 1억이야? 1억 1,000만 원이야? 1억 1,000만 원까지다. 실제 대출금 얼마 나갔다 하더라도 1억만 나왔다면 은행에서 우선 변세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다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설정하냐? 이게 정상대로 회수가 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해? 연체료와 강제 회수 비용이 발생해.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정한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세표는 등록 면에서 과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과 2번이야? 응? 1번과 2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부동산 등기 과세표준과 시험 갑시다. 별표 3개짜리죠. 등록 면허세에서 가장 개별 문제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랬죠. 박스. 요거는 통으로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냥 사진 찍듯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우리 해봅시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하여튼 성적표만 받으면 올가요, 올가. 그래서 별명이 올가이기도 했어, 제가. 성적표 받으면 다 가다 해서 뭐야? 올가. 그래서 성적표 받는 날은 저희 동네 개 한 마리 잡는 날 했어요. 그냥 난타당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난타할 때는 빗자루 난타했어요. 그냥 빗자루. 종아리를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 깨갱! 그러면 동네 소문나서 오늘 또 재준이 잡나 보다. 하여튼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자, 공부 못한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니까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부동산 등기는 두 개로 나눠. 뭐와? 소유권과 그 다음에 뭐 물권이나 임차권 두 개로 나눠. 그럼 왜 나누냐? 얘는 주로 어디 기재가 되는 거고 갑부에 기재가 되는 거고 요거는 주로 어디 기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을구 등에 기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등기부를 좀 정확히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 등기부를 봐야 돼. 등기부를 보지 않고는 암만 얘기해봐요, 여러분. 그냥 장님이 문고리 잡는 거가 똑같아. 등기법을 하면서 등기를 안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근무할 때 보면 이거 대출 기피한다. 뭐 1,000세대, 2,000세대 대출 나간다. 이거 뭐 할 때죠, 여러분? 주로? 입주할 때죠. 입주할 때. 그럼 막 몇천 세대가 대출 기피 확 일어난다고.
그러면 대출 지표면 무조건 최소 저당권은 아니 저기 뭡니까 등기부는 몇 장이 돼야 돼? 물건당 최소 3장이 돼야 되겠죠. 왜? 표제부, 갑구, 울구 기본 세트 3장이야. 그럼 몇천 세대니까 이렇게 올리죠 서류가. 그리고 여러분 옛날 등기부 서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등기부 서류는 옛날 종이하고 달라요. 좀 빳빳한 거고 손이 그렇게 잘 배 그게. 이거 넘기다가 손 잘 빈다 종이. 그럼 여기 삑삑 나가 살이 나가. 그러면 자 표제부, 갑구, 울구.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는 2개로 구분하라. 그래서 뭐와 소유권 즉 갑구에 기재가 되는 소유권 취득 등기와 그거를 제외한 각종 뭐 여러분 물건이나 임차권 등을 설정하는 등기로 구분해서 자 요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은 뭘로 가시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 취득 등기니까 뭘로 가시하는데 취득세로 과세를 하는데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로 내라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소유권은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뭐로 과세할 수 없을 때? 취득세로 과세를 하지 못했을 때 일로 오라는 얘기예요. 뭐라도 내라 그러면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 그러면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나와야만 등기소 가면 뭘 받아줘?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주죠. 그래서 취득세를 못 내고 뭘 넣으면 등록 면허세 때는 이때 얘들은 무슨 세율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세율로? 2% 뺀 세율로 과세하라. 이걸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게임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방세는 뭐를 모르면 안 된다고요? 취득세는 모르면 안 돼. 자, 그러면 이때 자 제일 먼저 등기부상이 뭐가 먼저 나왔죠 여러분 거기? 자 보존등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보존등기 원시취득이잖아. 그럼 취득세로 과세는 몇 프로인데 2.8이지만 뭐로 왔을 때는 등록 면허세로 왔을 때는 거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내라? 0.8% 내라. 근데 제가 그랬죠 주의사항 우리가 평소에 외울 때는 뭘로 외우지만 100분율로 외우지만 시험에서는 몇 분율로 나온다? 1000분율로도 나온다 해서 1000분율로. 그러니까 순간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 1000분에 0.8 찍으면 1 나는 거죠. 1000분에 얼마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을 찍어야 되는 거죠. 100분율일 때 0.8이니까 1000분일 때 8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 하나가 자릿수가 밀리면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 이런 거 어려운 사람들 꽤 계시더라고 의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 갑시다. 이전할 때 대가를 지급하 먹으면 유상. 자 그럼 유상 이전일 때 취득세 몇 프로죠 여러분? 4%죠 4%. 4%인데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4%에서 2%를 뺀 몇 프로로? 2%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2%가 나온 거죠. 단 취득세와는 달리 농지는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나는 무상을 받아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우리가 원하는 취득 뭐야? 상속.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지만? 2.8이지만 뭘로 가실 때는 등록 면허세로 가실 때는 몇 프로 빼라? 2% 뺀 몇 프로? 0.8이다. 근데 그게 뭐다? 농지다.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죠. 자 하나 더 있죠.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 뭐예요 여러분? 증여, 기부 등. 그건 취득세는 몇 프로지만? 3.5지만 뭘로 가셔야 때는 등록 면허세 같은 2% 뺀 몇 프로? 1.5%로 가셔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 외우셨죠. 요즘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물론 이때 과표는 소유권은 과표 무조건 무슨 가액을 하라고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고요. 여기다가 등기 유형에 따른 세율 곱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 박스에 있는 내용을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어. 외울 때 무식하게 외울 거냐 알고 외울 거냐. 저는 알고 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 몇 프로 뺀 거다? 2%인 거죠. 특히 우리 여기 잠깐 유상일 때 봅시다. 자, 요게 일반적 부동산이면 4%인데 그게 농지면 몇 프로고 여러분? 취득세에서 3%였고 특히 뭐일 때는 주택일 때죠. 유상으로 취득하는 거 뭐이면? 주택이면 우리 취득세 표준세를 어떻게 됐죠 여러분? 1%.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계산식에 따른 세율. 그리고 9억을 초과한 몇 프로 여러분? 3%였죠. 이거 놓치면 안 되죠? 6억 이하는 몇 프로? 1%. 9억 초과는 3%. 6억 초과 9억 이하는 올해 작년까지 몇 프로 했다가 2% 했던 애 뭐로 바뀌었다? 계산식.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계산식까지 설명드렸죠? 사선으로 그어진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얼마면 딱 중간에 7억 5천만, 6억과 9억 사이 딱 7억 5천이 지금 몇 프로가 되는 거다? 2%. 그래서 개정된 요 계산식에 따른 세율을 보면 7억 5천만 원 이하 있는 거는 세율이 어떻게 되고 낮아지는 효과 발생하는 거. 7억 5천만 원을 보면 초과하면 3억 원을 가기 때문에 세율이 어떻게 된다? 인상되는 효과 나타난다죠. 그런데 이걸 뭘로 가져갈 때는 등록 면허세 같은 이걸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표준세에서 2% 빼려고 그러봐.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가 돼버려? 6억 이하는 1%. 여기서 2% 빼면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체계가 깨져 안 깨져? 깨져. 그래서 이건 따로 적용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등록 면허세로 갔을 때는 요 취득세에 나오는 세율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몇 프로를? 50%를 뭘로 하라? 등록 면허세 세율로 하라. 그 얘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어디 나와 있는 거 여러분? 32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맨 위에 나왔죠 여러분? 뭐 1%, 그 다음에 계산식에 따른 세율 3%, 주택 유상취득세를 적용받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그냥 해당 주택 취득세율에 해당 주택 취득세율에 몇 프로를 50%를 곱한 거를 뭘로 하라? 등록 면허세 세액으로 하라 그 얘기야. 감 잡았어? 예.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권과 임차권 갑시다. 물권과 임차권. 자, 여기서 보아야 될 거는 여러분, 물권과 임차권일 때 등기 종류 버렸죠? 무슨 등기와 할 때야? 설정 등기, 이전 등기와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제외한 외의, 이외의 등기. 뭐죠, 여러분? 설정과 이전이 아닌 각종, 뭐, 변경, 말소, 해지, 분필, 하여튼 뭐가 아니면 돼. 서리가 아니면 다 일로 오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딱 외우시기를 각종 뭐 여러분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이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등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설이 이 끝자 뭘로 끝났어? 이자 설이. 그러면 지방세 몇 분율? 1000분율에 2라고 적겠죠. 2. 1000분이니까 이거 몇 프로에 여러분 100분율 환산하면 0.2죠. 그래서 이걸 여기부터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설이는 제 누구래서 과거에 천여자라고 그랬죠. 눈설자 이빨 이자를 가진 그녀 이름 뭐라고요? 설이라 하지요. 항상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지금 없어졌어. 신사동 그 언덕이 있었는데 참 이거 얘기할 때마다 기억이 새록새록 샘솟네. 또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유명한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앙드레그메어는 또 그런 그 의상소 있었고 옛날 한때 놀던 데인데 아 영희 아 설이구나 참 이러면 일 나는 거야. 씨. 자 그래서 설이 1000분의 2 몇 프로 여러분? 0.2. 그래서 여기 설정과 이전은 무조건 세율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0.2야. 그래서 출제는 이거 갖고 장난치지 않고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과표. 과표를 잘 벌었죠, 여러분, 여기는? 예. 자, 이 중에서 과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여러분? 지상렬이가 가등기를 하면 무슨 가액으로 과표를 하라고요? 부동산 가액. 누가? 지상렬이가 가등기를 하면 무슨 가액으로 과표를 하라고요? 부동산 가액이죠. 자, 우리 소유권 관련 등기일 때 부동산 가액이고 여기 물권과 임차권인데 얘는 그래도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해. 근데 주의할 게 있다고 했죠. 뭐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만 과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 뭐를?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지상권은 오로지 무슨 가액을 과표를 하는데 부동산 가액만을 과표를 하는데 뭐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외에 뭐도 있다? 채권 금액도 있다 그랬죠. 채권 금액. 그러면 이때 가등기가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등기일 때는 담보 가등기일 때죠. 담보. 가등기인데 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 가등기일 때. 그럼 담보니까 뭐야 여러분? 채권 금액. 소유권과 관련된 가등기일 때는 뭘로 가는가? 부동산 가액이죠. 가끔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등기법에서 다 배우셨을 줄 알았는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랬으면 적용압처. 그 유명한 뭐 적용압처. 저가 뭐야? 저당권 경위
경매 신청 왜요? 압이 가압류처가 가처.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적용압처. 이때는 뭘 과표라라고? 역시 채권 금액을 과표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봐. 채권 금액을 과표한 걸 몇 가지야? 5가지죠. 뭐 가등기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과세 표준을 채권 금액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출제는 뭘 집어넣을까? 지상권 집어넣겠지. 지상권은 어디만 가는가? 부동산 가입. 이렇게 문제 구성하는 거야 출제원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수험생 입장에서 그냥 달달달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공부할 때 여러 번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그냥 외우기 바빴어요. 누가 여기 나온다 하지만 아주 일 났어 그냥 거기다 시벌 표시해놓고 뭐 해골법도 표시해놓고 막 그냥 정신없이 바꾸. 근데 저도 강의를 하고 문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이 아니라 출전 입장으로 자꾸 시각이 바뀌더라고. 아 문제는 보기 지문이 이렇게 구성되는 거구나. 이렇게 답을 원하는 거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공부할 때 그게 보였으면 내 인생 바뀌었을 텐데 공부할 땐 그게 안 보이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알게 돼. 그래서 요즘은 솔직히 말해갖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보기 지문 읽다 보면은 찍어. 이게 답일 것 같아. 문맥상, 구조상. 그러면 거의 맞아. 와, 거의 뭐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답으로 나오는 걸 보면 한번 잠깐 한번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면 아 뭔가 그런 것 같아. 이런 게 답이 되는 거구나라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적용 압처에 이제 모두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가등기도 들어오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냐? 월세를 뭐야, 여러분? 임대차 금액. 임대차가 중요해졌어. 그럼 임대차는 왜 중요한 거냐? 얘는 대가가 2가지가 있어. 뭐와 뭐? 보증금과 월세. 그럼 보증금과 월세 둘 중에 하나의 선택 문제가 발생하니까 출전이 역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뭘 갖고 하라고 여러분? 월세를 하라. 월세. 원래는 말입니다. 참 7, 8년 됐나? 이거를 살짝 뭐로 바꾸려고 했어요, 여러분? 임대 보증금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면 월세를 과표로 하던 것을 뭘로 바꾸면 보증금을 과표로 하면 세율은 변동이 있지만 없죠. 세율은 그냥 0이야. 근데 과표를 뭐 해서 월세를 해서 뭐로 보증금으로 바꾸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 들고 일어났죠.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 왜 반대야? 금액이 커지잖아. 그리고 뭐가 없어도 세율 인상 자체가 없어도 세액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당초 정부안에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그나마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어. 그래서 국회에서 한번 제가 이때 그래도 국회가 살아있네 그랬던 게 바로 요거였는데. 자, 그래서 보증과 월세 중에서 어떤 걸 갚으라고요? 월세를 갚으라래요. 잊지 마세요. 좀 이따 다시 물어볼까? 좀 이따 물어봤는데 틀리면 이제 오늘 집에 못 가는 수가 있어요. 집에다 문자 보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오는 거 이제 별별이 없죠. 뭐 지역권 남아있나요? 전세권이 있네 아직. 그죠? 임차권 다음에 임차권이 채권이니까 물권서 뭐 여러분 전세권. 전세권은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냥 무슨 금액이 여러분? 전세 금액이죠 뭐. 아직 안 나게 뭐 있죠? 지역권 안 나왔나? 예. 그럼 지역권에 또 뭐 여러분? 요역지 가액이죠 뭐. 이제는 우리가 뭐 요역지가 뭔지 승역지가 뭔지 다 알잖아. 그죠? 예, 민법인데 뭐 씨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예.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지금까지는 물권과 임차권이 무슨 등기였죠, 여러분? 설정 이전 등기였죠. 자, 여기 합시다. 그러면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가 나면 변경, 말소, 해지. 자, 다시 한번 설립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합시다.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합니다. 그럼 과표 뭐가 되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채권 금액을 과표라고 세율은 몇 프로? 0.2%가 된 거죠? 자, 근데 내가 이제 대출금을 다 갚았어. 대출금 갚았으니까 설정된 내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된 뭐를 저당권을 이제 어떻게 돼? 말소해야 되죠. 말소.
자, 그러면 저당권 이제 뭐로 간다? 말소 등기를 합시다. 잘 봐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를 나오지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죠. 그럼 저당권 보면 말소 등기면 서리가 아니죠? 그럼 일로 가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야, 여러분? 한 건당 얼마? 6,000원. 그렇죠. 6,000원. 아주 중요하죠. 이때 건수로 표현하는 조세를 뭐라고 해서 여러분? 종량세. 물량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종량세죠. 그러면 과표가 종량세 때는 세율은 항상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금액으로 나오죠. 정액세가 되죠. 그래서 한 건당 얼마 내라고 여러분? 6,000원 내라고. 6,000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최저한세라고 하죠. 최저한세. 이거 원래 3,000원이었어요. 3,000원. 3,000원에서 6,000원 올려온 지 얼마 안 돼. 2010년도에 개정되면서 3,000원짜리가 얼마? 6,000원짜리. 몇 프로 인상됐어? 세율의 100% 인상됐어도 아무런 조세 저항이 없어. 왜? 껌값이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갖고 100% 인상됐는데도 별로 국회에서 반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내라고 이제? 6,000원. 근데 우리는 문제는 이걸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제가 이제 나중에 2,000원짜리도 나오죠? 2,000원짜리 어디서 나왔죠, 우리? 재산세에서 그 유명한 뭐였죠,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 규정. 소이죠, 소이. 그죠, 여러분? 예. 그 2,000원, 6,000원 헷갈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려우면 여러분 1,000원짜리 2장 준비해 가면 되죠. 1,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한 장에다 1,000원짜리 한 장. 그럼 이건 얼마고? 6,000원. 이건 얼마고? 2,000원. 그래서 적어 놓으면 되죠. 여기 소액 징수 면제. 한국은행 자리에다가. 여기는 뭐라고 그래? 최저 한세. 그래서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세보면 돼. 감독관이 뭐라 그러면 집에 가는 차비 있나 본다, 이 시켜. 그러면 돼. 네가 줄 쳐? 근데 우리는 써놨잖아. 한국은행 자리에다. 뭐라고? 최저 한세. 얼마? 6,000원. 자, 주의할 거는 6,000원 미만이면 안 받는 거죠? 아니에요? 얼마로 받아, 그러면? 그죠? 6,000원으로 받는다. 최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재산세 소액 징수 면제 2,000원은 받는가 안 받는가? 여기는 자, 다시 한번 소액 징수 면제라고 그랬죠. 면제. 그러니까 소액일 때는 징수를 면제하는가,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 거죠. 부과를 안 하는 거, 징수 안 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 최저한세는 뭐 하는 거고? 받는 거고, 소액 징수 면제는 안 받는 거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취득세에서 면세점은 뭐야? 내는가 안 받는가? 취득세에서 면세점은 취득가격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면세점. 면세 부담이 면하는 포인트죠. 포인트. 면세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용어를 자꾸 하는 얘기가 요 용어를 보고도 여러분 순간에 헷갈릴 때 용어에서 전달하는 의미를 받으면 면세잖아. 면세. 세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 포인트란 얘기잖아. 그게 얼마다고? 취득세는 50만 원이다고. 근데 등록면에서는 뭐야, 여러분? 최저한. 제일 적은 세가 6,000원이래요. 그러니까 6,000원 미만은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봅시다. 이해를 했는지. 자,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하겠대. 자,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임대차 중개했는데 임차인이 나 무서워서 나 임대차 들어간 부동산에 대해서 뭘 설정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임차권 설정 등기해달래. 이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호로 임차를 보여주겠다는 법이 바로 무슨 법이야? 주택임대차법인 거죠. 뭐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 등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자,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나는 불안해서. 자, 그럼 하세요. 임대인이 하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랬더니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니까 이거 등록면세 누가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돼? 등록면세 내야 돼? 자, 다시. 취득세를 내야 돼? 등록면허세 내야 돼? 등록면허세죠? 뭐지만, 등기지만 소유권 취득 등기가 아니니까 뭘로 내야 돼? 등록면허세 내죠. 임대인 내야 돼? 임차인 내야 돼? 왜 임차인이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냐는 얘기야. 그럼 너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누가? 임차인. 그 임차인 당연히 등록면허세는 납세하면 되는 거죠. 자, 이때 대가를 보니까 임대보증금은 2억
뭐 1억이다 보시고 월세가 200만 원이 돼. 월세 200 하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부동산 사갖고 수익형 부동산 거 월세 받아먹겠다는 얘기죠. 월세 가장 부동산 임대차의 가장 장점은 뭐야? 부동산에 임대를 했을 때의 임대인의 가장 장점은 뭐야, 여러분? 연금이 발생하는 거죠. 연금. 매달 확정적인 금액이 발생하는 거죠. 문제는 100% 확정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줘야 돼요? 임차인이 돈 줄 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뭐 임대소득, 뭐 임대 광고에 너무 넘어가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보증금 얼마고? 1억. 월세는 얼마? 200만 원일 때 임차권 설정 등에 따른 등록 면허세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시험에서는. 자, 등록 면허세 얼마예요? 물어봤어. 그럼 얼마에는 뭐에다 뭘 곱하라고? 과표에다가 뭘 곱하라고? 세율. 자, 그럼 이때 과표 세율 잡으면 되죠. 세율이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다고? 설이니까 0.2죠. 자, 과표 보니까 과표가 두 개가 있네. 뭐와 뭐가 있어? 보증금과 월세. 그럼 어떤 걸 과표를 하라고? 월세야? 네. 보증금 아니야? 네. 그래요. 지금은 기억하죠. 그러나 다음 주는 또 해맑아지죠. 그러면 산출세금 얼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는 4인데 자리를 못 잡네. 200만 원 0.2% 얼마야? 4,000원이죠. 우리 이것도 계산 자체가 안 되잖아. 자, 20%면 200만 원 20%는 얼마고? 2는 40만 원 되겠죠? 2%면 4만 원, 0.2는 4,000원이죠. 4,000원. 그럼 4,000원 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얼마 내라고? 6,000원 내라고. 6,000원. 왜? 최저한이 얼마니까? 6,000원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최저한세 의미 이해하시겠죠?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이거 정리가 되는 거야? 네, 정리하시다. 됐어요. 안 되겠다. 이거 못 끝내겠네. 여기까지 조금 쉽시다. 조금 쉬고.